옷가게에서 치수를 재거나 고기를 살 때 무게를 달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등 아침에 일어나서 잠이 들 때까지 일상생활 속에는 다양한 측정이 존재한다. 일반인들은 시계가 100만 분의 1 오차로 틀리더라도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누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 분야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좌우되기도 한다. 이렇듯 측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과학 발전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단위와 측정에 대한 궁금증, 이지사이언스에서 풀어본다. 도량형이나 표준은 국가 통치의 중요한 수단이다. 동서양의 역사에서 새로운 왕이 집권할 때마다 도량형을 재정비함으로써 제도개혁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우리나라는 단군 조선 시대부터 고유의 도량형 체계를 발전시켜왔다. 도량형은 사람의 몸의 일부분을 기준으로 사용했다. 즉, 길이는 손가락으로 한 뼘, 두 뼘, 부피로서는 양 손바닥으로 담을 수 있는 한 줌, 두 줌 등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도량형은 조선 세종 때 좀 더 규격화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단위가 황종척이다. 황종척은 조선 세종 때 사용한 도량형의 기본 단위다. 당시 음악의 기본음을 내는 악기 황종관을 기준으로 한 척을 정했고 이것을 기준으로 만든 자와 단위 기준을 황종척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황종척이 모태가 돼서 탄생한 자가 바로 유척이다. 유척은 노쇠로 된 사각막대에 눈금이 새겨져 있어 암행어사가 지방관청의 도량형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별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관리들이 잘못된 측정기구를 써서 세금을 거두지는 않는지 단속할 수 있는 표준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조선 세종시대에는 기립뿐 아니라 부피, 무게의 표준 척도를 만들어 해시계, 치고기 등 시간, 항우량까지 재는 독자적인 도량형기를 개발해 제도로 정비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이것처럼 왜 그 나라들이 이제 혼란스럽다가 뭔가 안정화될 때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단위를 정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바로 사회의 약속입니다. 그 사회가 잘 지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위를 재정의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나라에서 약속에 의해 채택된 단위와 표준을 그 나라의 국가 표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국가 표준이 국가 간에 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 차원의 표준이 필요하다. 이를 목적으로 국제적 합의에 의해 공인된 표준이 국제 표준이다. 국가 간의 교류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 표준의 확립은 필수 사항이다. 현재 미터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은 7개의 기본 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한다. 7개의 기본 단위는 길이를 나타내는 미터, 시간을 나타내는 초, 질량의 킬로그램, 전류의 암페어,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칸델라, 온도의 켈빈,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몰이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 세상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 7개 기본 단위나 그것들의 조합으로 표시되는 단위로 나타낸다. 이러한 단위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 이곳은 한국의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는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령 1m는 이렇게 이걸 1m라고 하자라고 했으면은 그건 말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산업에서 또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그게 진짜로 1m인지를 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측정 기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과학자들이 1m를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했던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는, 구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표준 작업은 굉장한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정확한 측정과 단위 등에 대한 표준은 중화학공업과 반도체, 조선, 항공, 자동차 등 국가 주력 산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표준은 제품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련해 통일된 공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일단 국제 표준으로 인증되면 이 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세계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도 17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기예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온도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정보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도를 나타내는 표준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온도의 단위는 섭씨와 화씨다. 섭씨는 물이 끓는 온도를 100도, 얼음 녹는 온도를 0도 표준으로 정하여 그 사이를 100등분한 온도 눈금이다. 화씨는 일기압하에서 물의 어는 점을 32, 끓는 점을 212로 정하고 두 점 사이를 180등분한 온도 눈금이다. 하지만 섭씨와 화씨는 물의 특성으로 기준한 것이기에 물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온도의 기준이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켈빈이다. 켈빈은 순수한 물과 얼음, 수증기가 공존하는 상태인 이른바 물의 삼중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온도 측정 표준 장비인 삼중점 셀을 통해 물의 삼중점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이 밀폐된 셀 안에는 오직 물만 들어있고요. 물이 액체, 고체, 기체 상태 세 가지 상태로 동시에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태로 물이 존재할 때는 굉장히 안정된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켈빈의 정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대온도 켈빈은 물이 고체, 액체, 기체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삼중점 온도인 0.01도씨를 273.16 켈빈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켈빈을 정의하는 기본 고정점이다. 다양한 고체와 기체를 통틀어 물의 삼중점은 가장 안정적인 기준점이다. 게다가 삼중점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렇다면 무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30년 동안 프랑스 파리 유서 깊은 건물 깊숙이 감춰져 있다. 바로 국제 킬로그램 원기다. 이 원기의 무게를 1kg으로 보고 이를 기준 삼아 1mg부터 20kg까지 표준 장치를 제작해 질량의 국가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런 무게를 바탕으로 힘 측정의 기준이 되는 초대형 힘 측정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실하중 힘 표준기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보유국이 됐고 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다. 이 힘 표준기가 있어야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사용되는 대용량 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메가 뉴턴은 100만을 나타내는 메가와 힘의 단위인 뉴턴을 결합한 무게 단위로 1메가 뉴턴은 8톤 트럭 12대 반이 실을 수 있는 무게와 같다. 이 거대한 규모의 실하중 힘 표준기는 건물 자체가 힘 표준기를 잡아주는 형태로 힘 표준기를 옮기고 그에 맞게 건물을 시공했다. 높이만 무려 17m에 중량은 180톤인 실하중 힘 표준기. 특히 이번에 개발된 표준기는 스테인리스 합금으로 만들어져 철로 제작돼 녹이 스는 종전 표준기의 단점을 극복했다. 추의 중력을 이용해 대용량 힘을 측정하는 실하중 힘 표준기는 측정 불확도가 0.002%로 가장 정확한 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5메가 뉴턴 유압식 힘 표준기와 50메가 뉴턴 빌드업 힘 표준기까지 힘을 합하면 세계 최대 용량의 힘 표준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힘 센서를 교정하는 데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정이 되지 않은 힘 센서는 그게 얼마나 정밀한 건지, 과연 이게 힘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국가 표준이 중요한 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힘 측정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값을 내야 되거든요. 그것의 기준이 바로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그리고 유지하는 힘 표준기가 되겠습니다. 실화종 힘 표준기는 선박, 플랜트, 교각, 원자력 발전소 등 대형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정확한 무게 측정과 밸런스 조절에 쓰인다. 또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도 정확한 궤도 진입을 위해 발사체의 정확한 힘 측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실화종 힘 표준기는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멜라민이나 유전자 변형식품, 중금속 함유 생선 등과 같은 먹거리 파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니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검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이에 한국표준과학원은 식품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 속에 함유된 농약 성분이나 중금속과 같은 유해 물질의 양을 정확히 분석하는 방법을 확립해 이와 관련된 인증 표준 물질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인증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물질을 인증하여서 우리가 다른 일반 시험소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관들이라든지 자신들의 기기 또는 사람, 방법 그 모든 것을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소들이, 시험소들이 내놓는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기 전 잔류 농약이 규제치를 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검증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 실험기관들의 검사가 정확했는지 그 규제치를 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데이터가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 이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잔류 농약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해 알려줄 수 있는 비교군인 인증표준 물질을 제공해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범위도 광대하다. 돼지고기 기름 속 유기농약 인증표준 물질, 굴 속 금속 원소 인증표준 물질, 미나리 속 금속 원소 인증표준 물질 등 모든 식재료를 아우른다. 이처럼 정확한 인증표준 물질을 얻기 위해 온도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식품의 표준 기술은 유해성 물질 분석에 대한 국가 표준을 확립한 것으로 국제 비교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품 분석용 인증 표준 물질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도 큰 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먹거리만큼이나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병원. 이곳에서 쓰이는 방사선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에만 손상을 줘 암 치료에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활용되는 방사선은 환자나 근로자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안전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방사선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정밀하게 체크할 것인가 하는 등 방사선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한다. 그리고 국내 모든 쓰임에 필요한 방사능 표준들을 공급하고 표준을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다. 치료방사선 표준은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방사선 세기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에 대한 표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 방사선을 측정하려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할 때 환자에 얼마만한 방사선을 줘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그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치료 방사성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속기와 표준기가 필요하다. 선형 가속기는
전자를 가속시켜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생성, 방출시키는 장치로서 인체 내부에 있는 악성 종양의 모양에 따라 방사선을 쬐어줌으로써 종양을 제거하는 치료 장비이다. 그리고 빔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측정, 표준을 만드는 표준기를 통해 방사선량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위해선 의료용 선형가속기 방사선에 대한 측정 표준 확립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표준 보급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측정 표준 연구인 만큼 하루빨리 더 큰 성과를 이뤄내길 기대해 본다.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열, 지열, 수소 에너지 등 그린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중 수소 에너지는 우리 지구상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무한한 자원성과 더불어 뛰어난 저장성으로 차세대 그린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야말로 무공의 에너지이며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장기적인 에너지 대책이 될 수 있다. 에너지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왔거든요. 석탄이라는 고체로부터 석유라는 액체로, 그리고 천연가스라는 기체로 이렇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탄소가 저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수소 에너지가 탄소가 제로인, 그런 탄소 배출이 제로인 이제 그 신에너지로서 각광을 받게 될 걸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는 폭발 범위가 넓은 기체로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천연가스의 6배에 달하는 빠른 확산성과 누출성, 가솔린의 3배에 달하는 폭발성, 폭발 범위 등을 어떻게 측정 관리할 것인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고압수소가스를 이용해 소재의 물성을 측정하는데 이때 힘, 온도, 길이 등 여러 단위들을 토대로 수소의 정보를 획득하고 연구 진행한다. 이곳의 초고압 장비는 국내에서 유일할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5번째 설비다. 초고압 상태에서 소재를 수소가스에 노출시켜 소재의 물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초고압 장비 내부에는 시료를 주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돼 있다. 바로 이곳에서 수소를 주입한 후 그 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초고압 상태의 수소가스에 소재를 노출시켰을 때 수소의 강한 소재의 경우 물러진 듯한 단면을 보이는 반면 수소의 약한 소재는 부러진 듯 반질반질한 단면을 보인다. 이러한 소재의 반응을 통해 수소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단위가 만약에 틀린다면 우리가 1000메가파스칼이라고 측정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을 800메가파스칼밖에 안 되더라고 할 때는 서로 나라 간의 무역상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측정 기술에 대해서 세계 표준을 따라서 저희들이 측정을 하고 그러한 단위에 기반해서 측정한 값이 나와야 서로 상호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표준화되어 있다. 서로 간의 약속도 가능해졌고 모든 것들이 제 위치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더 먼 미래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의 기능과 그 입지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또 뛰어넘는 표준과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